국내 유일의 다문화 채널 The Only One, 네, 다문화 TV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헌법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사람보다 어쩌면 더 한국말을 더 잘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분의 외국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알파고 씨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2004년에 터키에서 한국으로 왔던 네. 알파고입니다. 본명이 알파고이고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AI 아니죠? 예, 그런 질문 할 것 같아. AI 아니죠? 인간지능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영화 배우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누구요? 네. 알파고를 닮았어요. 아니, 한 명도 있잖아요. 누구요?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TOM. 네. 됐습니다. 예. 자, 그 옆에 계신 분 소개해 톰 주시죠. 크루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들 여자 한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좀 독특해요, 그죠? 네. 한테리. 네, 제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예. 네, 저는 베네치아 한씨이고요. 베네치아 한. 그것도 본인 이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이름이 스테파니인데 예. 한국에 와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아. 가지고 싶어서 한국이랑 이태리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요. 진짜 의미 있다. 네. 예. 자, 옆에 계신 에바 씨 소개해 주시죠. 할로예요. 한너예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에바 씨는 뭐 거의 진짜 오래 살았죠? 네, 근데 한국어를 배운 지가 더 오래되긴 했어요. 아, 배운 지는? 네, 배운 지는 지금 23년 정도 됐고 아마 산지는 23년. 한 18년, 19년 정도? 자, 이 막내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줬어요. 예, 입 열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을까. 예, 빅토리아 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온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됐는지도 물어보시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것 같아, 그죠? 언제 딱 오래 5년 됐어요. 됐고. 왠지 그 하는 일도 약간 그 음악이나 네. 문화 쪽 이쪽 일을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죠? 네. 예, 그거 나중에 또 네. 이렇게까지만 딱 해놔야지 다들 궁금하시지. 근데 저한테 왜 안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됐는지? 너한테 관심 없대. 한이태리 씨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안 알려드릴게요. 밀당을 하시네, 방송을. 아니, 너무 전문 프로 방송인들이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헌법을 알면 한국이 보인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만 나고 자랐지만 헌법을 잘 모릅니다. 아, 그거는 이제 MC님의 잘못이에요. 네. 어떻게 아니. 살고 있는 나라들은 헌법을 모르십니까? 예, 아니. 사회자 질타 방송. 예. 사회자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헌법이란 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어렵다. 기본 법인데 그냥 어렵다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 가장 기본법인 헌법 얘기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기록할 날입니다. 이날 이번 표 등록자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윤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 네 분은 한국에 사시면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네, 혹시 법을 어겨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니 저는 테리 씨. 테리 씨. 어제 12시에 여기 어디 있었어요? 법원인가? 법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법이라는 게 네. 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법이 있는 그 상황에서 법을 당연히 네. 따라 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아, 때문에. 원래 준법주의자세요? 헌법 정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안 그러면 왜 만든 거예요? 오, 예. 혹시 신호등 노란 불일 때 허겁지겁 막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뀐 적 없습니까? 아니요. 서울에서 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일단은 푸른색이 있을 때도 네. 어차피 차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때도 위험한데 빨간색이 될 때는 아, 디스. 더 위험해요. 그러면 그 차들이 법을 안 지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끔은 그것도 좋아요. 뭔가 이제 법이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의 규칙이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잘 못했다. 아 죄송해요 외국인이라서. 그치.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비보호가 뭐예요? 김치 맛있어요? BTS 좋아요. 그러네. 하여튼 근데 한국에서 산다면 네. 한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에 네.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 알파고 씨는 한국에서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적응력도 뛰어나고. 네. 예. 저는 눈이 하나만 있는 나라에 가면 네. 두 개 눈 중에 하나를 뺄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아우 정말 말이 뭐 끊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자 오늘의 주인공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나와주세요. 임병택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앞뒤가 똑같은 도시 이름 시흥시. 아, 좋네요.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군위군. 아 그렇구나. 거기 군이잖아 군. 깐부잖아. 아무튼 저 시흥시가 이제 52만 정도 되나요? 네, 우리 한국인은 예.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은 52만. 예예예. 예, 그리고 또 외국인이 네, 네. 6만 명 정도가 사는. 오 진짜 많이 사구나. 예, 우리 한국에서 예. 외국인이 네 예. 번째로 많은 도시가 우리 시흥시입니다. 오 맞네요. 네. 예. 약 그러니까 58만 정도 되는 거네요. 전체 다 하면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엄청 큰 도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시장님께서 맡고 계신 역할도 또 어마어마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네, 그 다문화 정책을 예, 예. 함께 펼쳐나가고자 하는 네. 의미 있는 우리 전국의 27개 도시가 모여서 다문화 도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다문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또 함께 오러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 네.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회장 도시. 예.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뭐 협의회 회장이기도 하시고 네. 또 시흥시에도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네. 뭐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네, 네. 충분한 교육 혜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교육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언어 습득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가족을 위한 언어 교육과 더불어 네. 그분들의 자녀들이
유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 중에 네네. 교육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 한 통화로 네네.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시스템이 다 지금 갖춰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다 구축을 하신 거네요. 예 이번에 했습니다. 네. 아, 대단하시다. 예.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네. 정착하고 사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네,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똑같은 거죠. 임명택 시장님은 이 시기 이전에 혹시 다른 나라의 연수라든지 네, 뭐 이런 해외 여행 경험이 있으실까요? 다 기억이 남습니다만 우리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서 네. 교육 연수를 한 열흘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덴마크가 교육 수준이 높죠. 네, 아이들 네. 교육에 있어서도.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뭐 혹사시키는 그러한 교육 체제가 아니어서 네네.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실, 행복한 아이들을 보고 와서 네. 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네. 자유롭게 꿈꾸고 네. 예, 창조적으로 생각해 네. 오늘 우리 이곳에 와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은 한국에 딱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저는 보수 총류장. 예? 보수 총류장. 버스 정류장이 제가 첫인상이- 오자마자 제일 놀랐던 거 그거였어요. 왜요? 제가 보수 총류장에서 보수가 언제 올 건지 네.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그치, 너무 안내도 좋은 거예요. 보고. 왜냐면 이스탄불이 지금 터키에서 제일 큰 대도시인데도 꼭 꼭 보수 총류장 가면 그냥 기다려 언제 올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러시아 뭐 분 방금 전에 지나간 곳인지. 예를 물 마시고 싶으면 뒤에 있는 편의점에서 가서 물을 사올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 와중에 버스가 지나가 맞아, 버려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에 그러네. 있는 그 지방자치 네. 행정 스타일이 네. 시민을 위한 곳이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시장님은 받아서 좀 멘트 하나 치시면 너무 좋아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월권이에요. MC가 하는 역할이야. 아 죄송합니다. 네. 시장님 한번 받아서 서주시죠. 바로 그렇게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시게끔 만드는 게 저희 같은 시장의 역할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네, 이렇게 받겠습니다. 네. 네, 아니 왜냐면 시장님께서 아까도 불편한 걸 보고 언어만큼은 좀 편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정책을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가 불편함이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예, 굉장히 다이나믹하시고 좀 활동 많이 하시는 시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제가 전국에서 가장 네. 젊은 시장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또 기록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또 예. 저의 의무. 예. 예, 열심히 예, 일하고. 예. 자, 가장 최근에 왔던 5년 전이니까 첫인상이 어때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언어. 언어? 네. 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네. 다문화 나라라서 네. 막 길 걷다 보면 그냥 다 다른 언어로 아, 얘기하거든요.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공통어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걸어다니면서 다. 뭐 영어, 뭐 말레,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와, 다 섞여 있어요? 네, 홍콩어, 대만어, 네, 아, 다 섞여 길거리에도? 있어요. 네. 야, 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상상이 안 써가지고. 된다고. 자, 그런데 이 네 분이 아마 가장 겪었을 만한 일이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네 분은 2016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라는 걸 기억하거나 아니면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 갔었어요 혹시? 그 아 가는 게 제가 알기는 그때는 외국인은 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알바로 다녔던 그 네. 회사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 그냥 사무실에서 보였어요. 네. 그 모습이. 아 거기서 그냥 생생하게 봤겠네. 그렇죠. 아 저도 그 당시에는 네. 꼭 그때 저 기자였거든요. 그럼 생생하게 그걸 보고 네, 저 그 보도도 했고 보도를 했겠네. 예, 그리고 예. 아직 우리 언론사가 딱 없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일부러 예. 약 올리면서 제가 보도를 했어요.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네, 하고 있다. 니네들도 좀 이렇게 해줘라. 한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니? 지금 이거 위험한데 언론이 지금 통폐합당하고 네. 이렇게 언론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니네 가만히 있느냐? 네, 아. 한국에서 이렇게 국민이 대통령이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나와서 너 왜 이런 실수를 하냐고 따지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비권을 행사하는 거 무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네, 이렇게 좀 열심히. 강하게 쓰셨구나. 예, 기사 강하게 자체를. 쓰고 생방송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터키의 반응은- 국민들. 아 역시 한국 사람은 민주주의 의식이 강하다. 자, 에바 씨는 뭐 워낙 또 그걸 많이 접했을 것 네, 같아요. 많이 보긴 예.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는 그래도 좀 면한 그런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집회였어서 예. 그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그런 단합을 해서 다들 예. 나오시는 것도 예. 좀 다른 예, 국가랑은 다른 모습이 아니지 않았나 싶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촛불 시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폭력이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초라는 걸 들고 이제 그런 어떤 데서 오는 힘, 예.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저항한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시위인데 만약에 이런 시위가 터키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200명 죽을걸요? 중동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일단은 무거운 시민 몇백 명을 죽여야 돼, 정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법으로 그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예, 예를 들면 아랍의 봄 때는 이제 후스니 무바렉 대통령도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었다가 이제 아랍의 봄 계기로 국민이 밖에 나갔거든요. 예, 한 몇백 명이 죽어야지 하야가 있어요. 무슨 민주주의가 있었으면 비평등 시위를 하지. 민주주의 이미 없는 상황인데. 네네네. 예, 그래서 중동이란 너무나 먼 이야기들입니다. 야, 그러네요. 사실 에버 씨도 얘기했지만 러시아도 혁명의 나라잖아요. 그쵸. 저희는 워낙 예. 혁명이 많이 혁명이라는 게 있었긴 워낙 하죠. 많이 네. 일어나서 왕조도 또 바뀌기도 네, 맞아요. 하고 지금의 이제 나라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네. 헌법에는 민주주의 국가로 네,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합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이 뭐 그때는 사실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신 게 그런 관련된 시위들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규모로 그것도 조용하게. 네, 근데 저희도 사실 뭐 비폭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뭐 중동처럼 뭐 무조건 누구를 막 죽여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다친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 아니 러시아는 신기하네요. 거기 이제 국정원 같은 기관이 너무 철저하니까 네. 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미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미리미리 조치를- 조용히 없애버리니까 아. 너무 똑똑하죠. 자, 시장님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화적으로 네. 국민의 힘으로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집회.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 촛불 집회로 2016년, 17년에 걸쳐서 정말로 평화적으로 권력자의 권력을 헌법 정신에 의해서 바꿔낸 명예혁명이지요. 예, 영국의 1600년대의 명예혁명처럼 또 안타깝지만 아랍처럼 또 미얀마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도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실천한 손에 꼽는 나라가 됐고 거의 헌법에 의한 탄핵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를 바꾼 건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이죠. 이제 그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그 헌법에 다 담겨져 있는 정신들이 그렇게 이제 실천된 거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헌법을 이해하고는 있는데 헌법이 막연하게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은 아주 쉽고 헌법은 아주 또 작아요. 헌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에 양도 많지 않고요. 우리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맨 처음에 머릿말에 시작할 때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곳에 표현되어 있는 4.19 민주 이념은 무엇일까?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아신다라면 한국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촛불 집회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헌법에 대한 설명을 네,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 시장님께서 출연을 직접 하신 거고요. 네. 전공이 또 법학이셔가지고 네. 법학을 전공하셔서 그래서 워낙 이제 이쪽에 정통하신 분이셔서 오늘 그걸 좀 쉽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거의 저희가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을 좀 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냐?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이 프로를 계속 볼 것 같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헌법은 내 거니까. 아, 내 거니까.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장받고 그걸 써놓은 그렇습니다. 조문이기 때문에 예.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권리가 뭔지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세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든 국회든 저 같은 정치인이든 나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또 헌법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니까 참 편하잖아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네. 물 사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걸 바로 만들기 위한 봉사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정치인이거든요. 헌법이 많이 알려지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권력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바로 헌법이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이 권력의 균형추가 우리에게 옵니다. 국민들에게.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외람되지만 그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양반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만 알고 있는 한자를 백성들이 알게 되면 본인들의 권리를 뺏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우리들이 헌법을 알면 알수록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평등해지고 더 공정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회 그리고 한 도시의 시장으로 일하면서 헌법을 알려야 되겠다. 알리면 알릴수록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이 더 보장될 거라는 굳은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이다. 이런 외침도 많이 있었고요. 네. 여기 보면 있습니다만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들 알고 있고 우린 또 외워요. 요거는 네. 이 정도까지는 그죠. 네. 예,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1조 1항 가장 중요한 조항이겠죠. 민주공화국,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왕이 없는 나라, 우리 모두가 그 조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고요. 그 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 있다라는 의미지요.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했던 거고요. 권력을 실제로 바꿨잖아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지요. 희생을 하고 만들어진 정말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고 가치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좀 외워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충 외우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자신들의 나라의 헌법을 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외워요? 외워요? 이태리어로? 얘기해봐. 좀 1조, 소개해주세요. 2조, 3조. 잠깐만 외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일단 고등학교 때 법들을 다 하나씩 다 배우고 거의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이태리어로 헌법 규정이 있는지 좀 읽어주시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법 규정 규정? 이런 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이탈리아노냐 이런 거 뭔가 나와야 되는데. 노동 기반으로 세운 리퍼블릭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성별이든 종교든 레이스 민족이든 뭐 인종. 아무튼 아무거는 일단은 차별받지 다, 않는다. 다 그 법 앞에서 다 똑같은 평등하다. 사람이다. 오. 그런 거 있고 그냥 자유가 중요하다 그런 게 나오죠. 이 또 헌법이나 이런 것도 예. 다른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좀 본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인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권리, 이것은 모든 지구가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뭐 그런 의미에서의 그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해서 천부인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헌법대로 실천하냐 마냐의 문제죠. 아까 전에 뭐 안타까운 중동의 사례는 터키 헌법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법이 있어요. 터키 헌법도 예. 터키 헌법은 한국이랑 좀 다른 거 뭐냐면 네. 터키 헌법 입장에서 한국 헌법의 1조가 빠졌어. 2조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터키 헌법의 1조는 국가의 이름은 터키 공화국이다. 근데 여기 바로 대한민국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2조에서는 터키 공화국은 법주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다음에는 그 3조는 1조하고 2조는 바꿀 수가 없다 하고 4조부터 시작합니다. 뭐야? 아 색다르네요. 네. 느낌이 예, 좀 색다르. 근데 터키 헌법은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변해요. 아 헌법을 막 바꿔요? 예,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꾸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개헌을 헌법을 하니까. 개정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지요. 헌법이 1948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9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개정 헌법 예, 개정. 있죠. 예, 개정. 예.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도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탈리아처럼 한국처럼 뭐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모두는 뭐 집을 가질 권리가 있고 뭐 행복하게 살 권리 뭐 이런 다 자유.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 것도 다. 네, 그런 굉장히 것도 구체적으로 다 넣어놨네. 공사주의에서 나오지 얼마 안 되니까 굳이 그런 것들 다 적어줘야 될 것 3년도에 같아요.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계의 문화를 BTS로 대표되는 K-팝으로 대표되는 문화가 선도해 나가잖아요. 저는 2016년, 17년에 있었던 이 헌법을 실천한 나라의 이 모델이 또 세계의 민주주의를 저는 이렇게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말레이시아도 아주 아름다운 헌법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실천의 문제거든요. 우리도 있었지만 한 30년간 군사 독재 시절에는 헌법이라는 비슷한 문장은 있었지만 전혀 실천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헌법을 지켜라 지켜라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대한민국 사회는 더 민주적인 나라로 더 민주공화국다운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만이긴 한데 터키 말대로 헌법이라는 단어는 아나야사이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원격 번역을 하자면 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들의 어머니. 헌법. 예, 예. 아니 근데 그 잘 발음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헌법과 헌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헌법 헌법과 그러니까 이게 헌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게 발음상으로. 형용사인지 네. 둘 다 명. 아니 결혼식을 가지고 하는 법하고 원래 헌법이랑 차이점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그래요? 헌법은 헌법 세법이고 띄어쓰기가 헌법은- 뭐 있냐 없냐. 헌법이. 오케이 여기 편집. 난 에바랑 비교 당하기 싫어요. 형용사, 명사.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여기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죠. 대한 국민이라고 아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이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쓰여진 글이어서 읽기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대한국민이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우리의 취지를 이곳에 딱 글로 옮겨낸 게 헌법의 머릿말이죠. 예. 우리가 보통 헌법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헌법은 제1조에서 130조까지 눈으로 읽으면 10여 분이면 읽을 수 있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헌법은 굉장히 단순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심플하네요. 내 거고 예. 나의 행복을 위한 거고 나에게 선물이고 우리들의 약속이고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헌법 전도사를 자처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내셨어요. 예.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근데 왜 어린이 헌법이라고 하셨을까요? 뭐 예를 들면 쉬운 헌법 이렇게 하셨으면은 네네. 다 그냥 읽어라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예. 어린이 헌법이라고 굳이 마침 저에게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거든요. 딸딸이 한 분이구나.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2016년도, 17년도에
함께 이제 촛불 집회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광화문 가서 함께 이 촛불 집회를 참여하면서 헌법에 따른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헌법이 뭐야? 라고 묻는데 법을 전공한 아빠로서 그리고 한 도시에서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야 헌법은 이런 거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고요. 하나는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그럼 두 따님도 책을 읽었겠네요? 네, 읽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렵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예. 아직은 어렵대요. 그러나 이제 그 안성에 이제 동요도 있고요. BTS 노래도 있고요. 제가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읽었거든요. 어른이 봐야 될. 아니,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사마천의 사기 이런 거는 네.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화로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읽고 대충 어떤 흐름인지 파악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린이를 위한 책이 유용해요. 근데 그림이 너무 없어요. 아, 근데 사실 굉장히 내용은 되게 알찬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이거 헌법에 대해서 다 이거 네. 설명해 놓으니까 내용은 알찬데. 진짜 알죠. 제 목적은 이거예요. 어린이가 읽기에는 제 딸이 읽기에도 어려워요. 근데 왜 헌법이 어려워야 돼? 근데 왜 쉬운 헌법을 왜 내가 써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써야죠. 청와대가 써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써야 되고 국회가 써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의 불쏘시개 많은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감님들이 보시고 그래 헌법을 좀 더 쉽게 알리자라는 그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우리 모두가 쓰게 되면 헌법을 더 쉽게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 네, 그때 헌법 준수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네, 그거를 매년 취임할 때마다 저희도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그 헌법 준수 의무는 대통령 같은 그런 그 공직자, 고위공직자들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 계신 공직자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한다라는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선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헌법 69조에 딱 선어들을 적어놨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땡땡땡땡.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문까지도 명확히 적어놓은 게 바로 헌법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저 시장인 저도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 이제 처음에 취임할 때 예, 시험도 예, 이걸 그렇습니다. 예, 젊은 공직자분들 이제 막 공직을 시작하는 공직자분들도 공무원 선서를 하실 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한다라는 이런 선서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화했을 때도 헌법 준수한 예.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이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씨는 귀화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약속한 거잖아요.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헌법을 지켜야 될 기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러한 약속을 지키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의미 있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알파고 씨는 이제 귀화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인 거죠. 네. 다 외국인들이에요. 다 외국인이구나. 네. 한국 사람이고 세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다 내가 외국인이에요. 아까 소개를 잘못했네. 근데 이런 경우에 시장님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요 세 분은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또 그럼 헌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헌법이라는 이제 보편적인 인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가치는 유엔이 인정한 세계 인권 선언에도 나와 있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왜냐하면 우리
알파고님은 대통령도 뽑을 수 있고 기왕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시잖아요. 선거권이 있구나. 예. 뭐 그렇습니다. 주소를 시흥시라 바꿔주면 저 유권자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한테 잘해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아니 잘할 필요가 없는 게 당신은 시흥 시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다문화 TV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헌법을 알면 알수록 또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외국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헌법에서는? 저는 이제 헌법 제 이제 6조 2항에 보면 그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이제 지위를 보장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도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서 그 지위가 보장됩니다. 더불어서 약간 문맥상에는 이제 모든 국민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약간의 좀 해석의 차이인데 이 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보는 조항이 있고 비록 모든 국민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외국인도 포함된 조항으로 본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조항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평등권, 정말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외국 분들도 사실 헌법을 알아야 본인의 권리를 찾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근데 그래도 자국민 우선주의란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헌법에? 예. 또 중요한 원리가 상호주의라는 우리 국가와 국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만큼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해드리겠으니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러시아에서 경제활동하는 분들도 보호해 주세요. 그건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헌법에 나와 있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서 동등한 권리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 서로 보장받는 게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 시즌 자체가 또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네. 하나가 선거다 보니까 이 선거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 저 알파고 씨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소위 선거를 할 수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는 거고요. 알파고 네. 씨는 세 분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세 분 간 무시합시다. 좀 나가면 되나요? 집에 가요? 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 저는 신청하려고.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일단 당장 저와 같은 시장과 시의원, 도지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선거권을. 아 영주권을 갖고 예. 3년.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도시 또 그 마을에 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투표권 행사할 수 있지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은 아니고. 예, 네.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는 예. 선거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장까지 네, 가능하군요. 잠재적 유권자, 유권자네요.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 경쟁자 좋아. 아니 자꾸 시흥시로 가려고 그래요. 아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아, 알파고님. 그러니까 얄미워 죽겠어. 권리를 뺏으면 안 됩니까? 안 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헌법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진짜 얄밉네. 지금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알파고 씨는 사실은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고 예. 또 보도도 네. 할 정도로 웬만큼 네. 국회의원의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혹시 피선거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아니 저한테 있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 거절했어요. 네? 네, 실제로? 저 진짜요. 어디? 아 정치권에서? 양쪽에서도 왔는데 저 와우. 거절했어요. 아 정치권에서? 예. 저는 다문화 1세대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기여했던 사람 1세대인데 이제 제 눈에 보이는 한국 사회랑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양쪽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열심히 저술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한쪽이 왠지 길을 막을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약간 1세대는 좀 희생하고 정치 안 들어가는 것. 근데 예전에 이자스민 의원께서는 네. 사실은 비례대표로 예. 예, 그 외국인들을 대표해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네. 이런 역할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아 괜찮은 지역구가 주어지면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비례대표는 저기요. 아닌 것 같고 전국구가 아니라 지역구를 원하는 거야? 지역 그 내에서 사람이 끝났어요. 보니까 포부가 크네.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다문화, 열린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거든요. 헌법도 그러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의회 선거가 끝나면 한인 출신 미국 국회의원들을 보면 어때요, 예. 기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뿌듯하고. 예. 아마 이제 다문화 TV를 보고 계시는 예.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미국 의회에 우리 한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계시면 뿌듯하잖아요. 한복 입고 의사당에 사진 찍고 아, 그러면. 그럼요. 예. 그러면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대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든 어떠한 활동을 하든 간에 그분들에게 좀 든든한 우군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도 지구촌에서 생존하려면 열린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알파고님 같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좀 출마를 하시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럼 정당을 떠나서 그냥 나간다고 하면 어떤 정책 같은 거를 내고 싶어요? 이제 저 같은 기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그분들을 위한 비자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요. 기여하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좀 약간 한국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제 비자 갱신 여기서 사업 목적 없이 한국에서 머물 수 있게끔 좀 약간 비자 정책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 가족 또한 조금 거기에 맞는 베네핏을 좀 줘라. 예, 엄마는 어차피 여기 와서 노동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국인의 원주민의 그렇죠, 그렇죠. 권리를 뺏어갈 것도 아닌데. 아들 보러 온 건데. 예. 그 아들이 한국 사람이. 네. 예. 조금 국적은 다르더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비자 이런 생각이 혜택 드는데. 정도, 그러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을 냈을 때 세 분은 이분의 정책을 지지하시겠어요?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정책 내역만 봐요. 오빠 얼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귀화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비자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정책을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귀화하신 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거는 나를 찍어주면 불평등하다. 그거까지 다 넣어줄게. 아, 이게 또 여기서 평등 불평등이 나오네. 공정의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은 원주민 보호 정책. 다음에는 외국인들까지 생각해보자. 자국민 우선주의. 아, 심지어 원주민이네, 자기. 그러니까 뭔 원주민이에요, 오빠가. 아니, 저 어때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 저희 이게 불평등하다, 네, 이거는. 막 외국인으로서 비자 때문에 되게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야, 첨예하네요, 이게. 아니,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네. 첨예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민감한 문제네. 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 알파고 씨는 한국 사람이고 세 분은 외국인인데 여기서 이제 물론 나중에 영주권을 획득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참정권을 주잖아요. 네. 참정권을 준 이유는 뭔가요,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주민이시라는 거죠.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3년 정도 살았으면.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똑같이 세금 내니까 이 마을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네, 시장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고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특정 국가, 여기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특정 국가의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는 해당국에게 한국 선거 개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될 소지가 높다. 이래서 반대한다. 라는 이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가 늘어나면 한국의 전체적인 국론까지도 좌지우지될 위험성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참정권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한국 국적자 분들의 어떤 권리나 그걸 침해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그냥 그 사람을 안 뽑으면 그만인 거고. 아, 예. 일단 에바 씨는 시장님 의견에 근데 찬성이신 저는 거고. 테리 씨는요?
이해 못했어요. 아, 이 말이 좀 어렵구나. 아니 중국인들이 와서 뭐 무슨 이제 시장하겠다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자체장까지. 그러니까 네. 시장님을 뽑을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형성하면 그 자체가 전체적인 나라의 국론이라든지 이런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근데 80% 만약에 중국인들이라면 그 동네는 그분들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상인인데도 시장을 되고 네. 싶은 게 아니고 네.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이 시장을 동네에서 보고 싶은 거죠. 이 동네에서 사는 거니까 그런 권리 주는 거 저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자, 그럼 제일 어린 우리 빅토리아 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찬성해요, 반대예요, 일단? 만약에 여기서 살고 그리고 그 흐름도 잘 알고 정치도 잘 알면 권리 갖고 있는 것도 일단 내부는 다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자, 이제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일부 허용이 지역사회 통합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어떤 근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여기 이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우리 LA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LA 시의회에 보내자 이런 운동 펼치는 거 봤죠, 저희도. 똑같아요. 네. 저도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런 열린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중국 국적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지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그분들의 자손들이 정말 절대 다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동포 중에서도 우리 시흥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과 문화적 포용성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어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이 시흥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권리와 의무까지도 함께 할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문호를 여는 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헌법에는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거권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르게 대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는 또 평등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법 앞에서는 외국인도 우리 내국인도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헌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외국인으로서 여기 사시면서 차별을 나는 좀 받은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혹시 많죠. 있어요? 많대요.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러면 뭐 작년인가 그 마스크 제한 학생으로서 구매하고 싶은데 줄 서다 보니까 근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 사고 갔어요. 아, 지금 약간 울컥하려고 그런다. 그때 생각이 났나 봐. 생각이 났나 봐. 지금 순간. 아니 좀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억울한 표정이 나왔어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차별받은 적이 있으신지 혹시 느꼈어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일부 뭐 기업이나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 한국인만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확실히 그래, 느꼈어요, 조금? 그런 거는 아예 이제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는 외국 국적자이시기도 하고 이제 일단 생긴 것도 외국인이시니까 이제 한국인으로 차라리 우리가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자, 알파고 구청장님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택시 타면 아저씨 딱 보고 자네 국적 어디야? 했더니 이제 터키라고 하면 형제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터키라고 하면 자네 중동 출신 아니야? 아 맞아 하면 바로 니네 왜 이렇게 테러리즘 많이 일으켜? 너 우리나라 왜 왔어? 빨리 나가 했더니
아저씨 저 기와가지 했어요. 기와? 야 빨리 시민권 팍 따라고 빨리 나가. 아이고. 이런 말까지 다 들어봤는데. 반말까지도 하시는구나, 네. 심지어.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한 게 뭐냐면 한국인들도 한국인들끼리 자비를 하니까 저도 한국인들에서 자비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해하세요. 아 진짜로. 저는 택시 타잖아요. 네, 어디 가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방송에서는 항상 재미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심각하네. 아, 그래서 제가 울컥해가지고 아니 평소에도 제가 뭐 탬버린 들고 다닐까요? 아니 재난 지원금은 이제 모든 한국인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단은 제가 세금 똑같이 내고 있으니까 저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류가 뜬 거예요. 대상자 아니다. 그래서 뭐지? 전화를 했어요. 주민센터에. 근데 주민센터 물어본 거예요. 아 외국인 가능한데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근데 어떤 비자세요? 저는 F2 거주 비자예요. 응. 아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만 이제 된다고. 네? 빨리 결혼. 빨리. 근데 정말 그 많은 외국인 중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던 사람들이 다른 한국인들이랑 어떤 차이일까요? 좀 그게 좀 화가 났어요. 네, 그냥 역지사지네 이게. 아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국민 입장에서는 왜 세금을 조금 내고 혜택을 받아?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아니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안 줘? 제가 이탈리아에서 들어봤던 거는 네, 외국인인데도 그냥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똑같이 인간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힘든데. 터키는 누구한테도 안 주니까 문제 없었어요. 그래 차라리 다 똑같이 안 주거나 다 똑같이 그래도 주거나 좋지. 줄 거면 다 주고 맞아. 안 줄 거면 다 안 주고. 응. 그러니까 원칙 자체를 똑같이 적용하자.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내는 건 적은데 혜택은 많이 가져간다. 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근데 주변에 들은 적은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세금은 다 우리가 내고 누릴 건 다 니네가 누린다. 뭘 정확히 누린다는 건지 저희도 세금을 내거든요.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요. 외국인들도 4대 보험을 내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좀 살다 보니까 제일 기분이 좀 살짝 묘했던 거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신문이었는데 지방에 있는 어디인가에 있는 산업단지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월급의 몇 %를 자국 나라로 보내준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일하러 왔어? 그러니까 왠지 한국의 돈을 훔치는 식으로. 아, 그러니까 억울했을 것 같네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 네,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는 정말 근로 조건이나 처우에서 정말 내국인과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흥시와 같은 곳은 약 10,00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10,000개.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그 소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안 계시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제조업 중심의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정해 드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안 망하기 위한 길이거든요. 예. 또 한 예로 외국인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8, 19, 23년간 외국인 건보가 약 1조 넘는 1조 2천억에 달하는 흑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은 돈도 내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건강 의료원 저는 이건 정말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봐요.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진실을 알리고 팩트가 잘 알려지게 된다라면 우리 외국인 분들에 대한 막연한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헌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러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론은 헌법을 알아야 돼요. 기승전 헌법. 예,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헌법을 안 가르치니까 선생님들이 헌법을 안 가르치고 나라도 안 가르치니까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헌법이 점점 좀 재밌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더 관심이 간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정부부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라는 모토로 2017년부터 이제 국민청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청원권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네. 헌법에 있습니까? 네, 헌법에 당연히 아, 있고요.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예전 그 옛날 조선 시대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신문고를 두드렸듯이 내가 국민으로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할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청원권을 행사하셔서 문서로 된 또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청와대가 직접 국민청원에 답하는 게 20만. 20만. 네. 국회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으로 알고 10만을 알고 있거든요. 예. 청원은 꼭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 청원. 예,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과정을 통해서 그럼 심사해서 시의회에서 하나요? 예, 예, 예. 그래서 답변까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 보니까 26조에 있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도 혹시 청원권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외국인들 사이에 그게 있어요.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넣었으면 이거 억울하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돌려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청원권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네 분 중에 나는 이거는 좀 청원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저는 되게 간단한 건데 항상 서류를 할 때 이름 때문에 어디에서 너무 길거나 어디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한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데 제가 아니라는 거 나오는 거니까. 네. 빅토리아 양은 뭐 법을 바꾸고 싶거나 이런 거 없어요? 바꾸고 싶은 법? 그냥 외국인으로서 막 일자리나 네. 살짝 자유를 좀 더 넓어졌으면. 아, 일자리 쪽으로? 네. 비자 때문에 되게 저희가 그냥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내 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했던 아니면 내 학원을 한국에서 졸업했던 외국인들을 위한 구직 비자를 조금 더 길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안에는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불규칙 일들을 찾긴 하는데 그래서 그 구직 비자가 좀 비교적으로 짧거든요. 그거 좀 길어지면 아마 그러니까 구직을 하고 나면 이제 회사에서 어차피 그러니까 보증을 하니까 예.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기간이 짧다는 예. 얘기예요. 우리도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외국인들은 더 어렵겠죠. 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헌법을 알아야 하고 또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의 헌법을 갖게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헌법책을 쓴 이제 법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3.1 운동이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민족의 평화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말 중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임시정부를 세워서도 30년 가까이 싸워냈다라는 거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우리 민족사라고 보고요. 이제 48년에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도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또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다라는 거 여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역사고요. 가슴 아픈 전쟁을 치렀지만 그 이후에 그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을 다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워왔던 이 모든 것들의 역사가 이 헌법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을 역사를 정리를 하고 국민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끔 헌법에 적어놨구나라는 것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권리를 찾아 먹으려면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뭔지 내가 먼저 보고 예. 내 권리를 알아라. 예, 그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분은 어떠셨어요? 일단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워낙 다문화 국가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시면서 좀 이건 비슷하다, 요건 좀 다르다 이런 느낌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네. 말레이시아랑 한국이랑? 저희도 다문화이지만 근데 막 종교 이런 거 국교 물론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막 다 그냥 자유예요. 저희가 막 강요로 막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 가치는 똑같네요, 네. 진짜. 네, 예. 맞아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땠어요, 엠마 씨? 근데 계속 저희가 뭐 헌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헌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참에 한번 헌법을 뭐 정말 그냥 헌법을 읽어보든 아니면 이제 시장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든 한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또 네. 한국 역사도 알아볼 수 있을 것 예, 같고 예.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뭐 인류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똑같으니까 예, 헌법도 다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아까 사람 사는 말씀하셨거든요. 거는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재미도 들어요. 그런 예. 것도 맞아요. 한태리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헌법을 생각이 나는 거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제 우리 생각하는 그 법이 아니고 뭔가 가벼운 그런 법이고 사실은 그 책을 내셨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뭔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면 그러면 외국인도 읽을 수 있겠다. 그렇지. 예,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예. 아마 그것도 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알 구청장님. 여러분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로 딱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명태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은 과연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헌법을 알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 제 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면 너와 다른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차별하면 안 된단다. 그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단다. 너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니? 헌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니? 라는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이 헌법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커다란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헌법이고 나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는 선물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시장들도 헌법대로만 국민들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언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헌법이 적혀 있어요.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 헌법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또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촛불 집회까지 이어지는 이 민주화의 이 위대한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고 나의 행복과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특히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응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가 이제 절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 시장 나오셔서 고맙고요. 네, 예, 네 분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다문화 TV가 특집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헌법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내 권리,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